여러분, 아파트가 있어도 대출이 안 돼 피눈물을 흘린다. 이거 사실일까요?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다. 이제 점점 더 심각하게 될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예. 7월 1일부터 DSR 40% 규제 대출 금액 최고액이 말입니다. 이제 1억 원이에요. 쉽게 말하면 1억 원을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면요. 예. 이게 DSR 40% 규제 안에 집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야,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집을 사면서 장기대출을 받습니다. 20년 장기대출을 받든 30년 장기대출을 받든 대부분의 집 사는 사람들이 장기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장기대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DSR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활자금으로 1억을 빌리고 싶어도 DSR 규제를 받아야 되고요. 사업자금으로 1억을 빌리고 싶어도 DSR 규제를 받아야 됩니다. 더 큰 문제는요. 직장인처럼 고정적으로 월급이 나오는 그런 사람이라면 뭐 1억 원이더라도 내 연봉에 따라서 40%까지만 원리금으로 내도록 한다는 거, 이게 유리해요. 굉장히 유리해요. 뭐 5천만 원만 받았을 때 말입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40% 규제니까 2천만 원이잖아. 2천만 원. 그러면 월 한 180만 원 정도 되나요? 그러면 월 180만 원을 내는 때까지 원리금으로 그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하면 아마 한 3억에서 4억 사이가 될 겁니다. 3억에서 4억 사이. 그 정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예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요. 소득이 이렇게 납세 기준으로 5천만 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안 해줍니다. 안 해줍니다. 이게 진짜 문제고요. 더 심각한 것은요. 자영업자가 작년 소득이 8천만 원이라고 쳐요. 8천만 원. 작년 소득이 8천만 원 좀 됐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여기에 40%니까 3,200만 원이고 한 달에 300만 원 꼴이죠. 그죠? 한 달에 300만 원 꼴 정도 되면 내가 돈을 빌릴 수 있는 기준이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입니다. 적어도 한 5억에서 6억 정도는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영업자라는 이유로 안 빌려줍니다. 그것도 빌려주더라도 최소로 낮춰요. 최소로. 더 심각한 것은요. 내가 은행에 건이 없다. 뭐 아는 사람이 제대로 없다. 이러면요. 그조차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 저 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했던 그 상황이 은행 전체 서버에 남아 있어서요. 신용등급까지 떨어뜨립니다. 신용등급까지.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힙니다. 자영업자분들 특히 말입니다. 소득의 관계에서 빌려준다? 이것은 옛말이고요. 그렇지 않고요. DSR을 적용해서 빌려준다? 가봐야지 합니다. 그리고 은행에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요, 여러분, 대출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러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지금 충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사실 말입니다. DSR 규제라는 게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지금 해왔습니다. 2단계가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했을 경우에 DSR의 규제를 받는다. 이제는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DSR 규제를 받는다. 하지만 이것은요, 직장인 기준이고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기준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가장 어려운 사람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예요. 그들에게 대출이라도 해주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는요 다 되는 중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 정책에 이거 한번 보세요. DSR 40% 규제 확대 7월 1일부터 1억 초과하면 대출에 적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1억 초과하면 대출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DSR보다가 적어도 대출이 안 된다는 현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직장인하고요. 자영업자하고는 하늘과 땅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LTV 확대한다는 거 지역이나 주택 가격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80%까지 해준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가봐야지 합니다. 가봐야지 합니다. 뭐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미만 등의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데 이것도 가봐야지 알아요. 이것도 직장을 다니는 경우 공무원이나 공기업이나 대기업 직원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자영업자는 가봐야지 합니다. 이것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신용대출 한도규제 폐지, 한도규제 폐지 연소득의 최대 2배 이상 가능하다고요?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봐야지 합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 가지 마세요. 여러 곳에 가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짜 황당한 사건인데 신용도가 떨어져요. 신용도가. 예. 이게 이금융권 가고 대부업체 가고 이게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자 시절에 알기에는요. 대출을 하려고 이금융권에 알아봐요. 내 신용도를 줘야. 그러면 신용도가 떨어진다고 들었어요. 예, 대부업체에다가 돈 빌리려고 한다. 예, 그러면 여기도 신용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용도가 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예, 1금융권만 찾아다녀도 신용도 떨어집니다. 내가 대출 가는 금액이 얼마인지도 알아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지 말고 내가 계속 거래하는 주거래은행에 가서요. 방법을 찾아보고요. 방법이 없으면요. 다르게 어떻게 대출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예, 불가능합니다. 이게 대출을 잘해준다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예, 많은 사람들이 대출이 안 돼서 피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입니다. 현실과 정책은 다르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대출이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출은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공무원이나 그런 탄탄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든 지표지 이게 예,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예, 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어떤 대상으로 만든 지표는 아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대출이 안 돼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장에서는 예, 먹고 살 돈도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더 가슴 아프죠. 뭐. 그렇지만 힘내세요. 언젠가는요. 언젠가는 나에게도 세상이 바뀔 일이 올 겁니다. 그것은요.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다 보면 분명히 나의 세상은 내 스스로 바뀌어갑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